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자동차 보험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이 제도가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 2,360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험료 지출이 2014년에 11조였다가 2016년에는 11조 8천억, 2020년에는 14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6년 동안 약 31%가량이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보험료도 2014년에는 64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71만 원, 2020년에는 75만 원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6년 동안 약 20% 정도 증가했고요. 1년에 꼬박꼬박 3% 정도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보험금 지출이 많은 이유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이 아닌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경상 환자도 과잉 진료를 하면서 많은 보험금이 지출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최근 5년 동안 경상 환자 보험금은 약 50%까지 증가했습니다. 중상 환자의 보험금이 약 8%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죠. 여기에 경상 환자 치료비 중에서 한방 치료비가 160% 증가했습니다. 양방 치료비는 20% 정도 감소했는데요. 그만큼 한방에서 추가 진료, 과잉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방 치료비가 160%까지 늘어났습니다. 한방 진료가 2016년에 3,101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8,082억 원,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양방은 3,656억에서 2,947억,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보험금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 해서 방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자기 부담금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을 일으킨 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유발시켰고요. 동시에 과실이 큰 사람과 과실이 적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상 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적용 대상은 경상 환자에게만 도입합니다. 또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이런 분들은 적용 제외하고요. 적용 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보험제도가 일괄적으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내후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사고가 발생해도 진단서나 입증 자료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때는 객관적인 진료 기간을 설정해서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중상 환자는 빼고요, 경상 환자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4주가 넘어가면 진단서 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적용 시기 마찬가지 내후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하나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급병실 입원료의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급병실 입원료가 15억 원에서 2020년 110억 원,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상급병실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2022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방분야 진료 수가 기준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이나 약침 이런 자동차 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계속 발생했는데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첩약, 약침 등의 한방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해서 진료 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 특약을 가입할 때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서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데요. 하지만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무사고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40세 여성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적용받지 못하면 102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무사고 3년을 적용하게 되면 76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약 4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 군인들이 차 사고 때문에 사망했을 때 군복무 기간에 병사급여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였죠. 이것을 군복무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 수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이 원래는 800만 원 정도에서 4,8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가 났을 때는 정부에서 보장해주겠다 하는 뜻인데요. 2022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 내용도 정말 필요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의 투명성, 편리성을 높이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내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가 요소를 선별해서 통계에 기초해서 원가 지수를 산출 공표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해서 특약 가입의 편의를 제고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갑이라는 손해보험사에서 을이라는 손해보험사로 갈아탈 때 갑이라는 손해보험사는 나의 만기시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에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 가입한 을의 손보사에는 보험개발원에서 나의 주행거리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내 운전의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또다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때 그 보험사에서 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동차 보험 정말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